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번에 뭔가 우리가 했더니 복습을 하고 나서 다시 가도록 합시다. 그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이 있었거든요. 예. 지수형 풀이는 그 기본이 뭐였죠? 뭐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수형을 풀어간다 했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n분의 c.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 어떻게 푼다고? 분모의 미수 중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너네들 개념시험도 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기본이 뭐였어요? 그게 리미트 R의 n성이 0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일 때 되었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극한에서 극한이 발산한다, 수렴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했을 때 그래프를 막 그렸는데 그 그래프 중에서 다 말고 요구와 관련된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볼게요. 되겠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렇지 할 때 r의 n승인데 이때 이 r을 이렇게 합시다.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가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이거의 극한값이 무한대죠, 그죠? 네. 그럼 왜 무한대가 나올까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을 여기다 넣어봐요. 2가 되죠, 그죠?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8이 되고 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어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나중에 배우는데 문과는 안 배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y는 2의 x성의 그래프예요. x에 1을 넣게 되면은 1이 됩니다. 2가 되고요.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는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므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봅시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승,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는데 얘는 발산하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말 못합니다. 발산합니다. 그때 무슨 발산이라고 했었죠? 네,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진동 발산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2의 n승이니까요. 이제 내가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됩니다. 1일 때는 2가 되고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게 되면 여기에 지켜지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여기에 2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3일 때는 8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가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가져봅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뭐를 할 거냐면은 2분의 1의 n승 이 극한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얘가 0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찾아내야 돼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양에서 0이냐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몰라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1일 때는 2분의 1이고 2일 때는 4분의 1이고 8분의 1 해가지고 이게 0으로 가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도 이거 착실하게 잘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예를 들면 리미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게 얼마일까요? 얘는 0입니다. 그런데 0에 가는 모습이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진동 수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붙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내가 그리기 위해서 이거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2일 때는 4분의 1이 되고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동을 하면서 점점 여기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얘는 진동 수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프가 R이 1일 때입니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얼마가 돼요? 얘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1일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1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1이라면 여기에 1, 1, 1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된다. 그럼 이것도 수렴이 되죠, 그죠? 이것도 수렴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래프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은 얘는 진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 적 있어요, 그래프? 지난번에 했을 텐데 아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인선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인선이 이렇게 있을 때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얘는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진폭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세요. 수렴하는 경우 어떤 이제 수렴인데 아무도 필요가 없고 R의 n승을 포함한 극한 계산을 이거를 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뭘 했냐면은 R의 n승의 극한 값을 다 따져본 거예요. 뭐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 가지고 R의 n승의 극한을 전부 다 따져봤다. 그러면은 R의 n승을 포함한 극한 계산은요. 밑에다가 합시다. 뭐 하냐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어느 겁니까? 요 위에 두고죠. 발산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요 경우는 그죠? 이거는 일정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요 밑에 두 개죠. 수렴하죠. 0에. 그것도 0에 수렴해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전부 다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외우세요. R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이렇게 책에는 아마 이 순서로 되어 있지 싶은데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외우세요. 지금 외우세요. 자, 외우셨죠? 얘는 미적에 또 나옵니다. 물리과 공통으로. 얘 외워봅시다. 첫 번째 문제. 리미트 n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요거를 할 겁니다. R1 더하기 R의 n승분의 1 빼기 R의 n승의 극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요것만 보면 됩니다. R의 n승이 포함되어 있네. 이게 끝입니다. 그럼 R의 n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하면은 그게 끝입니다. 됐어요? 가봅시다. 그러면 풀이 들어갈 때 첫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하면은 얘 0되고 얘 0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R이 1일 때 여기다 1 다 넣게 되면은 2분의 0이 되어서 0이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죠? 셋째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봅니다. 분모를 보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맞아요? 네. 이때는 안 따집니다. 분모가 0 되는 것은 수학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넷째로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할 것 같으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야기했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여러분들이 2나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돼요. 넣게 되면은 1 더하기 2의 n승분의 1 빼기 2의 n승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수형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나누면 됩니까? 2가 아니라 여기서는 R의 n승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렇죠 할 때 R분의 1의 n승 더하기 1분의 R분의 1의 n승 빼기 1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됩니까?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나하고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뭔가를 골라가지고 한 번 더 봅시다. 2번 문제인데요. 어저께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다 말라버려가지고 이걸 갈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fx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 fx라고 해놨어요.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프로치 할 때 1 더하기 x의 n승분의 x제곱의 1 빼기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미적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그래프 진짜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가 되도록 연습해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 못 풀어내요. 지금은 이게 목적이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수단이 돼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중간 과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x의 n승이 포함, r의 n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잘 봐요. 그럼 첫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만 0이 된다. 그죠? 제곱은 0이 될 리가 없잖아. 극한을 보낸다. 0.1의 제곱을 극한 보내면 얘 얼마나 0.0이라 해요. 그죠? 왜냐면 이 자체가 0.0이니까. 그래서 제곱은 그대로 남고 n승만 없어져요. 0.1의 n승을 극한 보내면 얘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남는 게 fx는 0,0이 되어서 x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 x가 1일 때 여기다 그대로 넣게 되면 f1은 0 되고 2가 되고 얘가 0, 그래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따집니다.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넷째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 뭘로 나눈다고? x의 n승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fx 뭐 됩니까? 잘 보세요. 그때 얘기했거든요. 얘로 나누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요. n승보다 작은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얼마 돼요? 이해 안 됩니까? 얼마 됩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의 n승으로 나누니까 x분의 1 n승 더하기 1 되고 이거 보세요. x의 n승분의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이가?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0. 이거 0.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이놈 자식들 정신 안 차릴래? 정신 안 차릴래? 계산 틀리게 하니까 그대로 네네 하고 있어요. 창문 여세요. 확 열어봐요. 정신 차리세요. 1 더하기 x의 n승 x의 제곱 빼기 x의 n 더하기 2승이죠. 네. 나눠봐요 이제. 아니 봐라 얘들아. x의 n승으로 나누니까 n승 붙은 것 얘들은 0이라고 치면 된다 했잖아요. 네. 그때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온다고. x의 n승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라고. 복습 안 하면은요 뒤에 설명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게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1선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선이 이렇게 있을 때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그래프만 나는 써먹겠다고 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는 0인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바깥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에서 나는 바깥 것만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바깥에 이 부분하고 이만큼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바깥에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어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려 나오는 데까지가 30초예요. 됐나요? 됐답니다. 됐어요. 자, 일단 이거 필기하고 한 개 더 연습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래프 어렵습니까? 자, 잘 봐요. 요거 그려주고 요거 여러분들이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라. 조금 전에 집중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첫째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일 때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데 하다 안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이거라도 써놓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는 집중이 잘 안 되었잖아 봐라.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0이 되어버려요. 그죠? 예. 2분의 1의 n승이 0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되어버리니까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얘는 극한으로 가는 게 아니죠. n승 붙은 게 극한으로 가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4가 되어서 f1은 2분의 3이니까 2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물론 여기에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n이 짝수면 분모가 0이 되잖아요. 네. n 빼기 1승 해가지고. 그럼 이게 분모가 0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많이 생기거든.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분모를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항상 2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따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웠어요? fx 보세요. x의 n승이 얘가 숫자가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전부 다 0 되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1도 x의 n승으로 나누면은 이게 전부 다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얘만 남아. 그죠? 네. 얼마예요 이게? x가 x의 n승 나누기 x의 n 빼기 1승은 x의 n승을 x의 n 빼기 1승으로 나누면 얘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얘는 x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렇게 그어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요거부터 할까? x는 이거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x는 이렇게 꺼지는데 이거 중에서 어느 부분을 쓰겠다? 1의 바깥 부분이죠. 1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띄워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없고 1일 때 2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2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점이 찍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1 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1일 때 3이니까 여기에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아까 그지? 그러니까 1은 그래프가 되고 그죠? 아 이게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되죠. 그죠?
됐나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런데 얘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안 쓰는 그래프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근하게 자기가 이거를 차근하게 따라해요. 따라해가지고 밑에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요. 오케이? 이 연습을 계속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오늘 진도 못 나갑니다. 미적관을 방학 때 요것만 계속 그리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에서 전부 다 깨집니다. 자, 다시 그려보세요. 밑에 거. 왜 많이 어려워요? 어디에서 어렵니? 자, 봅시다.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끄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얼마예요? 1이죠, 그죠? 네. 이게 0,0이 되니까 당연히 1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둘째로 절대 x가 1일 때 여기 1 넣으세요. 얼마 돼요? f1은 1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로 이게 왜 어렵죠? 절대값 x가 아니고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러분 이거 앞에 극한 계산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 숙제 안 한 사람들 이런 0 되죠? 이게 항상 홀수성이니까 분자는 0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괴롭히려고 숙제 내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온다니까요. fx 뭐 돼요? x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끊고 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1이잖아요. 이건 바로 그립시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떠지고 1일 때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색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잖아요. 여기에 색칠이 됩니다. 여기에. 됐어요? 네. 그 다음 번에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분수함수의 유리함수 그래프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1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인 이 부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그쳐진 이 바깥 부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 그래프가 나온 사람은 맞겠습니다. 됐어요? 이건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어려워하면 어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지금 어려우면은요, 아까 쌤 이야기했죠. 이 부분이 다시 어디에 쓰인다고 뒤에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연습하고 시간,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처럼 막 시간 이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복습, 나중에 복습, 뭐 집에 가서 해올게요. 절대 안 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를 빨리빨리 못 찾아내는 사람은 앞에 극한 부분 연습이 더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극한은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됩니다. 8번. 네,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하는 게 있습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봅시다. 개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비 수열이죠, 그죠? 등비 수열의 일반함은 AR의 n 빼기 1승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 이거를 따져볼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잘 생각하면은 요거 보세요. 얘도 일종의 R의 n승을 포함한 극한이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이 또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따라서 외우고 공부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로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A는 얼마 됩니까? 리미트 A는 0. 이게 0이잖아요. R의 n승이 0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둘째로 R이 1일 때는 리미트 A는 얼마 돼요? 예. 네, 얘는 A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리미트 A는 어떻게 된다? 얘는 진동하죠. 그죠? 네. 진동, 수렴 내지는 진동 발산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R의 n승은 진동을 한다. 됐나요? 예. 뭐 A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A가 A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동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R이 절대값 R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얘는 발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얘는 발산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예요? 무한등비 수열 그러므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라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절대값이 다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확실합니까? 작거나 같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경우도 수렴하고 이 경우도 수렴해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빨간색은 전부 다 머릿속에다 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정석이라든지 개념 원리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나오는 건 틀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R만 가지고 따졌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 한 개 더 있죠. R과는 상관없이 다섯 번째로 보면은 첫째 항이 0입니다. R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상관없이 리미트 A는 무조건 0의 수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요. 공비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만 또는 첫째 항이 0이다라는 여기까지를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수렴하다. 외우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EX 1번 무한등비수열이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x 더하기 2에 x 빼기 1에 n 빼기 1을 승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 수렴할 때 뭐를 구하라 했냐면은 x 수렴할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 x의 개수. 그러니까 얘를 안 따지면 얘는 틀리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문제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석이라는 바이블 이런 걸 가지고서 풀리면 돼요. 갑니다. 이게 뭡니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고 R이 1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갈 때 공비를 찾아내세요. 공비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 공비가 얼마입니까? n에 1, 2, 3, 4, 5를 넣게 되면은 뭐가 자꾸 곱해져 가는 모양이에요. n에 1, 2, 3, 4, 5를 넣어봐. 뭐가 공비예요? x 빼기 1이 공비죠. 그죠? 맞죠? n에 1, 2, 3, 4, 5를 넣게 되면 공비는 x 빼기 1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므로 x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 이것만 따지면 정수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모두 같이 따져줘야 되냐면은 첫째 항도 같이 따져라. 첫째 항 얼마입니까? x 플러스 2가 되죠. 맞나요? n에 1 집어넣으면 그게 첫째 항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x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러므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아이고 앉아. 답은 3개가 되죠.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틀리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자, 요거는 알아들었습니까? 네. 어? 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닌데.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봐요. 44, 45페이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44, 45페이지에 있는데 전부 다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풉시다. 어느 거 풀까? 저거 풉시다. 44페이지에 있는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푸세요. 연습장에다가. 앞으로 수업 들어올 때 연습장 반드시 가지고 와요. 자, 봅시다. 이거는 필기용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그냥 풀어줄게요. 여기서 공비 얼마예요? 6 빼기 x가 공비 아닙니다. 이거 전체의 제곱이 공비죠. 근데 이게 지금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첫째 항도 따져야 되죠. 근데 첫째 항은 6 빼기 x의 제곱 이게 첫째 항인데 이게 0인 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이거를 풀어주는 이유는 어려워서 풀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 친구들아. 얘 필요 없잖아요. 왜? 제곱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만 풀어주면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지금 쌤 하는 거 잘 봐요. 나중에 내가 이 문제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전개한 사람 솔직히 손들어. 전부 다 전개했죠. 합차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왜 바보짓을 합니까? 합차를 보게 되면은 x 빼기 5에 x 빼기 7이라는 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왜 돌아가냐 이 말이다. 여기 1의 제곱이잖아. 합차. 어떻게 푸는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하게 물론 20 곱하기 38을 20을 38번 써갖고 더하면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동생이 그러고 있다. 그리고 차겠죠.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풀이도 좀 익히거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페이지는 나중에 수업 마치고 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익혀두세요. 두 번째 문제인데 봅시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1번 문제는요.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체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비와 첫째 항을 찾아가지고 이런 범위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답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어려워요. 예. 무한 등비 수열. 이게 R의 n성이라는 이런 등비 수열이 있어요. 얘가 수렴할 때 도대체 어떻게 원놈이 된 거야? 이걸 갖고 되게 눌러 써가지고 빡빡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라. 왜 허락 없이 이거를 다 조져버려. 첫 번째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R의 n성 얘가 수렴하느냐. 두 번째로 R분의 1의 n성이 수렴하느냐. 세 번째로 2R의 n성이 수렴하느냐. 네 번째로 R의 2n성이 수렴하느냐. 이렇게 요 네 개를 이 네 개 중에 어느 게 수렴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유형이 돼요. 어떤 학생들은 내한테 와가지고 선 개념 안 외우고 문제 유형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익히고 풀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됩니다.
근데 그 유형 네가 어떻게 풀어요? 개념도 모르고 이 문제만 풀어갖고 어떻게 유형을 익힐래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익히는 건 맞아요. 유형은 익히되 이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쌤들이 전부 다 유형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형만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익힐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인데 R의 n승이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풀어봅시다. 이걸 풀 때 조심해야 됩니다. R의 n승이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니까 R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이런 R의 범위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1번, 2번, 3번, 4번은 뭐를 확인을 해봐요? 1번의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R이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R이 이게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가 수렴 범위에 들어가니 이런 말이에요. 수렴 범위에 들어가면은 이 수열이 수렴하는 거고, 그죠? 수렴 범위에 안 들어가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 때 뭐를 이용을 해라? 이 범위를 가지고 써라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므로 수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렴 범위 아니죠. 왜요? 뭐 때문에 아닙니까? 왜?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가, 마이너스 1은 수렴 범위가 아니에요. 이때 이 R을 이 R하고 이 R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R은 뭐예요? 얘는 공비입니다.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그게 수렴 범위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럼 얘는 수렴 범위가 안 돼요. 그러므로 얘는 아니다.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문제의 공비 얼마입니까? R분의 1이죠. 그죠? 네. 자, 이거의 공비는 R분의 1이에요. 네. 그런데 이 R분의 1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역수 취하면 될 것 같죠? 전부 다 틀립니다. 역수 취하면 안 돼요. 역수 취하면 안 됩니다. 역수 취하지 말고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R은 1보다 크거나 같다. R분의 2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을 해라. 역수취에서 부동 방향 바꿔주는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리게끔 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문제 풀면 그렇게 돼요. 45페이지에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익힐 거 많아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네. 여기가 1이죠. 네. 1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그래프 이 부분 되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네. 됐나요? 네. 그러므로 1일 때 1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R분의 1의 그래프가. 예. 이게 x고 얘가 x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안 들어가죠. 그죠?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얘가 그래프는 이 부분의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공비 R분의 그러므로 R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분의 1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근데 여기서는 이 역수 취한 것하고 똑같아졌죠. 이런 경우는 100만 건 중에서 한두 개입니다. 우연히 같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절대로 역수 취해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왜 역수를 취해서 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 보세요. 이제 지금이 아니고 그 다음 거 보세요. 공비 얼마입니까? 2R이죠. 그죠? 그러면 2R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럼 얘도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따라왔습니까? 네.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공비 얼마예요?
R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해봐. 범위 어떻게 돼요?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은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죠? 네. 됐습니까? 됐나요? 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다. 나중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R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답이 없네. 문제 잘못했어. 노답.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아까 위에 여기에서 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전략을 해서 역수 취하면 얼마나 빠르고 좋아. 근데 왜 하지 마라? 빠르고 좋은 거는 좋은데 틀리니까. 봅니다. 그래프 그려봅시다. x 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이거 y x 제곱이죠? 그러면 잘 봐요. 1 들어가고, 맞지?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죠? 내가 쓰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y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여기 들어가죠? 얘 때문에 들어가잖아.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붙어요. r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r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수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이 경우 r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이거는 필요 없네. r 제곱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r 제곱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된다 이겁니다. 아까 쌤이 잘못했는데 r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없으면 수렴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죠? 네. 왜 r 제곱이 음수 이런 말이 안 돼. 아까 뭐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이고 필기를 하고 자, 지난번에 내가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수업 못해요. 영어 수업 없으면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자, 봅니다. 보세요. 월요일까지 자기가 정화식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게 정화식과 극한입니다. 정화식을 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배웠던 게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화식 한 번 더 형태라도 정리하고 뒤에 다 볼 필요 없이 1, 2, 3, 4, 5번까지만 보면 돼요. 3항 정화식까지. 그거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필기하고 내일은 뭐 들고 와야 되나? 확률 통계입니다. 확률 통계 처음에 정말로 짜증납니다. 그것 때문에 확률 통계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 생각을 좀 깨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는 보세요. 책 봐라. 48, 49 있죠. 48, 49부터 해서 53까지를 빼고 57페이지까지인데 지난번에 빼라는 거는 다 뺍니다. 알았죠? 숙제 못한 사람 숙제 하고 가세요. 됐나요? 네. 일단 수업 마치고 이야기해요.